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 인문학과 기술 통합 최저가 47강 데이터입니다. 자, 60강 왜 공부하냐? 1강에서부터 60강 우리가 만사형통, 풍요, 행복, 건강을 누리기 위한 부분의 기술 부분의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오늘도 이 데이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만사형통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오늘 왜 40대 20으로 나눴느냐에 대한 근거를 오늘 설명드리고 오늘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왜 해야 되죠? 쉽게 이해하고 따라하기가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개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one page, one sentence, one word. 이렇게 정리를 하는 연습이 되게 되면요. 상대방한테고 굉장히 쉽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돈 깨자매매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을 지도 한 장으로 좀 봅시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고, 결국은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에 얻기 위해서, 만사형통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혁신을 하느냐. 결국은 이 공철학의 모든 부분은요, 99% 혁신을 하기 위한 1%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공부고 이렇죠. 자, 인간의 우주의 역사에 만년 전서부터 이 부분이 마음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부분이 이제 통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겨나부터 물리화학이 일어났고 생물이 어딘가 사는 이런 부분에 나와서 사성제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OW 1H 1H 중에서도 이 부분을 나름대로 좀 더 쉽게 얘기해서 기술로 지혜 창조 나눔에 대한 기술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분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창조하는 기술이 자기 몸에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가 이 창조 기술을 하는데 가장 베이직 기본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죠. 4차 산업혁명의 생산 요소가 여태까지의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토지라든가 공장이 이제는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되고 있죠. 금전과 자본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제 데이터로 부분으로 해서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부분은 생산이 데이터 서비스로 이 부분이 바뀌어져서 이 데이터라는 것이 새로운 국제 경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하나의 자본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재사용이 가능한 신자본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만물을 하는 AI에 대한 오늘 재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산업에 있어서의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AI가 데이터와 함께 이 부분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05년도 인터내셔널 메인테넌스 컨퍼런스의 키노트 스피커로 잭 니클라우스 주니어라는 그때 은퇴한 핵 잠수함의 이 엔지니어였어요. 프로젝트 매니저였었는데 핵 잠수함은 사고가 나면은 병상 중상이 없습니다. 왜? 다 죽으니까. 20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혁신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아닌 말로 일본 가이젠까지도 해왔어요. 당연히 식스 시그마고 이런 건 당연히 했죠. 이런 부분이. 그랬는데 이분이 키노트 스피커의 첫 번째 장에서 나온 부분이 혁신의 성공을 위한 가장 간단한 심플 답은 back to the basics 딱 이 얘기를 하는데 천여 명이 모여 있던 그 참가자들이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박수를 치고 back to the basic, 베이직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얼마를 했어요? 2년을 고민했습니다.
베이직이라는 게 뭐냐? 베이직이라는 게 뭐냐? 유치원에서 배운 이 잘 닦고 음식 가려 먹지 말고 친구들하고 잘 사는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데 그게 베이직이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뭘로 귀결이 됐냐 하면은 백투더 베이직은 마음과 데이터로 이 부분을 결론 지었습니다. 언제요? 2007년에 2년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지금 공철학은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까 40대, 40대 20이 요게 40, 요게 40이라는 얘기죠. 자, 8만 대장경 대 성경을 얘기하면 52,330, 이거 반야심경 완페이지예요. 260자. 성경은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7장 마태복음 모든 게 마음먹이 딸렸다. 완 센텐스예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 마음입니다. 이게 데이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사랑이죠.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성장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하는 게 사랑이더라.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근대 과학 기술의 아버지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갈릴레이가 태양의 흑점을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 보고 쟀습니다. 그래서 지동성을 증명하면서 근대 과학 기술이 이제 시작이 됐죠. 이때 그 움직이고 있는 흑점을 그림으로 그려서 정성 그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서 데이터화하면서부터 근대 과학 기술이 태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마윈이 데이터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경제학이 됐든지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데이터부터 시작한다. 자, 데이터 시대가 왔는데 지금 AI의 모든 나름대로 석학이고 아버지들이 나름대로 데이터 중심에 대한 AI가 향후 과제다 이런 얘기하죠. GPT 지금 오픈 AI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적자예요. 쓰레기를 취급해요. 왜? 난지도에서 전부 플라스틱하고 쇠하고 이런 거를 골라내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쓰레기가 금이 들어가면 쓰레기 금이 나온다. garbage in, garbage out. garbage in, out 끼고 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 오픈 AI, 구글, 엑스아이, 일론 머스크 이런 부분들이 알고리즘 개발에 사활을 두었다가 드디어 메타가 140억 불의 스케일 AI라는 회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했어. 이 회사 하는 건 뭐 잘하는 거냐면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드디어 데이터 시대로 이 부분이 빅테크가 방향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AI가 전부가 아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죠. 자, 로 데이터, 원시 데이터, 미광원하는 부분에 많죠. 텍스트,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 소리 정보, 사용자 행동, 지식 체계, 센서 정보. 지식 체계 이런 거 가지고 지금 AI하고 얘기하고 멀티모달 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전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사용자 행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즉 어때요? 말로는 그래 얘기하는 거지만 행동 하나에 거지 하나에는 부분이 나는 아닌데라는 내심이 숨어져 있는 거는 사실 우리 AI가 발견할 수 없죠. 왜? 데이터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따 나오는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 데이터의 신뢰성이 여기에 씨앗입니다. 씨앗이 신뢰성이 없는 씨앗이 없으면요. 아무리 옥토가 나오고 아무리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옥토를 만드는 게 딥러닝이에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 옥토를 마음 관점에서 하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기술 독립군에서 해왔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신뢰원들이 우리들이 나름대로의 허들 경기를 합니다. 허들 경기한테 하나 무너지면 전부 땡이죠. 하나 무너지면 땡이에요. 여기저기서 하나 무너지면 다 땡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산업 현장을 다니면서 이 부분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을 잘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정형 대입사요. 전부 데이터가 모여지면요.
그렇게 한 점으로 모여져야지만 데이터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총을 쏠 적에 원점 조정을 하죠. 5.5지점 조정을 조준을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바꾸죠. 이렇게 전부 떨어져 있는 건 좋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는 전부 버려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그래서 이 부분에 0점 조준을 하는 부분이 조금 이쪽 중앙에서 비글어졌더라. 그 부분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버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들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나름대로 공장이고 이 CT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건 기술이에요. 데이터에 대한. 결국은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해줘도요, 결국은 마지막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뭘 하는 거예요? QCD 입장에서 밸류를 창출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합성이라는 얘기는 이따 나오겠지만 한 목적성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모을 거냐? 품질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모을 거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데이터냐? 납기를 빠르게 하기 위한 데이터냐? 이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why what, why so, 왜 하지? so what,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이게 우리 공철학의 가장 일과였던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의 불편한 진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깨끗하지 않고요. 80% 이상 전 단계에서 전부 하고요. 이런 거 전부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그럼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나요? 쓰레기가 AI가 쓰레기가 나 할루시네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전처리 부분이 80% 이상이 데이터 전처리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데이터의 전처리가 기계적 데이터 전처리, 의미적 데이터 전처리가 있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전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에 데이터를 갖다가 라벨링을 붙여가지고 태그를 붙여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스케일 AI를 140억 불에 있다고 이제 드디어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빅테크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태그를 붙여주는 이 작업이 뭐냐? 태그라는 건 태깅, 상호작용으로서 가변적 의미를 가진 키워드를 자유롭게 단어, 숫자, 두 문자를 속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데이터라는 게 뭐냐? 데이터 오브 더 데이터, 바이 더 데이터, 포 더 데이터 이런 얘기가 우리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민주주의라는 게 그랬죠. 이 부분이 그래서 데이터의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EC-가 포스코에서 해왔었던 이런 부분이 있죠. 시민 데이터를 양성해야 됩니다. 시티즌스 데이터. 어떤 시민들이에요? 이제는 시민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정부가 초등생, 중고교생,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전직자, 중장년, 노년층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데이터 사이언트, 자기 분야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왜 이렇지? Why so? 왜 그렇지? So what? 그래서 우리 뭘 좀 한번 해볼까? 어떻게 같이 해볼까? 개선 방안이 나오고 나서 지속적인 업무 혁신.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돈 계좌에서 제가 혁신이 99%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 얘기죠. 자, 데이터 밸류에 대한 얘기. 데이터가 유사 휘발유, 짝퉁 휘발유가 들어가면 차가 고장이 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깨어있는 삶, 이게 인문학이에요. 우리가 15강 지금 하는 기술 부분이 이겁니다. 이 두 개를 붙이는 부분이 공철학의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데이터 투 밸류입니다. 이 부분이. 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요? 빅데이터 시대가 왔어요. 여기에 지금 99.9999999% 비정형 데이터 누가요? 초가석, 책슨,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초가속 시대에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예측하고 자극하고 조정하는 경험에 대한 부분이 전부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을. 이 비정형 데이터를 사람이 라벨링하고 뜯어붙이고 태깅 이거 안 됩니다. 기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계학습용 메타데이터의 시대가 왔다. 우리 기술독립군이 주장하는 부분이 XML이라는 세계 표준에
오토화할 수 있는, 자동화할 수 있는 생성 변환 솔루션이 우리 기술 독립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 세계로 퍼뜨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순석 우리 저 박사가 얘기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사람의 마음과 데이터가 합쳐서 가치를 발휘하든지 동기부여되고 으쌰으쌰 하는 거죠. 아니면 마음이 가치를 발휘하든지 혹은 데이터가만 따로 발휘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목표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자, 그랬을 때 스마트 홈, 팜, 팩토리, 빌딩, 시티 모든 이 부분이 에셋이죠. 자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스마트화되어 나가고 있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프로세스로 드렸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요? 바이너리 데이터, 0101 부분에 텍스트 데이터, SQL 텍스트, 정형 메타데이터, 정형, 비정형 메타데이터 앤 뷰. 비정형 데이터 얼마라고 했어요? 99.9999%예요.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AI가요. 점점 빅테크들이 곤란지경에 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 부분을 우리 기술 독립군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서로들 같이 못하는 거냐? 이쪽 부분에 대한 오픈 AI가 됐던 나름대로 GAI, 오픈 AI 나름대로의 메타가 됐던 모든 이쪽 부분과 이 오토메이션, 요게 지금 이 부분에 파싱 앤 태깅이라는 부분이 있죠. 데이터를 파싱, 분석하고 태깅을 해줄 수 있는 거. 거기에다 의미를 붙여줘서 메타데이터, 무슨 뭐예요? 데이터 오브 더 데이터, 데이터 바이 더 데이터, 데이터 포 더 데이터 해서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 시켜줘서 넘겨주는 이 전처리에 대한 부분이 전제돼야지만 이쪽에 부하가 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 교육, 법률, 행정, 금융, IoT,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에 좁은 부분으로서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승부를 하지 미국하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승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EC마인에서 하는 부분이 있죠. 용광로에 특화된 이 부분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나름대로 쉽게 해서 엔지니어들이 시티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 회사의 목표는 뭐예요? 10 밀리언, 1000만 명한테 10불씩 받는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목표를 지금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죠? 1억 불씩 들어옵니다. 그것을 기술 독립군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오토엑스면 여기 엔진 있고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요. 그냥 솔루션일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기술 독립군 50대, 60대가 아닌 이 선작업은요.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40%라고 얘기 드렸어요. 20부분이. 이쪽 부분 솔루션을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20%일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전문가가 뭘 해야 되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됐었을 때는 이 현장에 대한 부분이 전부 무시하고 뭐 하는 부분이 뭐예요? 대원 품고 무심 상태에서 영감 받으면 이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 없다 그러면 영감 받는 부분을 우리들이 해보자. 대원 품고 무심해서 고마움 한 생각에 영감 받아서 뭘 주지? 보답행하자. 이게 우리 기술 독립군의 지금 부분이죠. 그래서 57명의 한 제가 7년 동안 이 인터뷰를 자료를 했었던 건데요. 이승훈 대표서부터 박태영, 박배원 씨, 양영진 이 모든 분들의 57명 인터뷰를 봤더니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적고 목적인데 중요한데 이 비중이 전문가들이 나중에 해가 보니까 40대 4. 그래서 아까 부분이 그 우리 40대, 40대, 20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경험 지식이 최고 중요하고 데이터가 솔루션보다 중요하고 통합 균형 요소가 없는 AI는 리스크가 큰데 경험 지식 40%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기술 독립군은요, 그 40% 중에서 우리 공철학은 1%에 불과해요. 근데 1%가 없으면요, 이 전체가 무너진다. 자, 그랬을 때 인터뷰 요약은
첫째도 데이터, 둘째도 데이터, 셋째도 데이터다. 우리 손정희 회장이 와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첫째도 AI, 둘째도 AI인데 AI의 문제점이 좀 엄청 많이 늘어났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들이 체계적으로 back to the basics. 우리 아까 첫 장에서 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기반의 경험 태도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고 우리 경험자들이 인문학적 역사와 철학, 공철학 부분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back to the data, back to the basics가 제가 2년 동안 고민했고 20년 동안 계속 고민했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식 경험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20대, 30대 취준생들, 대학생들 이런 부분의 컴퓨터 스킬은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현장을 몰라요. 그래서 현장을 아는 우리 5, 60대 기술 독립군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합쳐가지고 팀 플레이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독일서부터 이 부분을 하고 이집트, 스리랑카 쪽을 하면서 한국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웨비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